샌프란시스코, LA, 포틀랜드. 우리는 미국에서 몇 해를 살다가 마침내 밴쿠버에 정착했어요. 원하던 영주권도 받았고 소원하던 집도 샀고 아이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모든 게 안정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민을 했을까요? 사실 여기민이란 단어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요즘 핫한 키워드쯤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더라고요. 남편은 천천히 한국 대학 교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솔직히 어디 살아도 별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2019년 겨울인가 2020년 봄 덜컥 서류 전역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어쩌면 우리가 캐나다를 떠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막연한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죠. 사실 우리는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불만 없이 잘 살았어요. 특히 캐나다의 유니버셜 헬스케어 덕분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동안 적당히 잘 케어받고 있다 생각했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저와 아이의 시민권 서류를 5월쯤 접수했어요. 아이 학교 걱정도 있었지만 몇 번의 이사로 이미 전학을 2번 했던 아이라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얘도 글로벌 노마드인가 싶었죠. 사실 그 무렵 아이는 한글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2세 아이들 중에 한국어가 서투면 부끄러워서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학교 가면 언어가 걱정이긴 했지만 뭐 또 잘 적응하겠죠. 아들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6월 남편은 캐나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2차 학과 면접을 보고 또 통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였죠. 뭔가 드라마 같은 날들이었어요. 통장 면접을 마치고 우리는 캐나다로 돌아와 연락을 기다렸고 믿기지 않게 합격 소식을 전달받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 한국으로 가게 되는구나. 엄마를 보며 살 수 있겠다. 아이에게도 명절에 만날 진짜 가족이 있다.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정신없이 짐을 싸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건을 나눠줬어요. 뭔가 인생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구입한 지 2년 된 집은 팔까 렌트를 줄까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렌트를 주고 싶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테넌트 희망자 면장까지 받아놨는데 남편은 모기지도 부담되고 멀리 있으면 관리도 어렵다며 팔자는 입장이었죠. 그 무렵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때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기였어요. 결국 우리는 늘 집을 사고 팔 때 의뢰하던 지인을 통해 집을 리스팅하고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됐어요. 출국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캐나다 정부로부터 시민권 서류가 접수됐다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떠나는 그날 비행기를 바라보며 캐나다 진짜 안녕인가 생각하던 차에 땡 하고 울린 알람 소리와 함께 그 메일이 도착하니까 마치 캐나다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둘이서 캐나다에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에 가면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 학교도 알아봐야 하는데 모르면 용감하다고 늘 그래왔듯 뭐 잘 되겠지 라며 우리는 또다시 운에 베팅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감정과 운에만 의지한 결정엔 반드시 대가의 값이 철저하게 계산된다는 걸. 사실 남편도 저도 아이도 캐나다라는 나라엔 모두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있고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남편의 시간이 도로 위에서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시간은 계속 부족한데.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남편을 점점 압박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꿈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하거든요. 회사 출퇴근 시간 트래픽을 피하려고 2-3시간씩 일찍 나가 그 시간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작품의 초안을 조금씩 완성해 나갔어요. 그 작업에 힘이 들었는지 조금 심한 눈병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초안은 앞으로 하게 될 작업의 겨우 출발점일 뿐 남편은 누구보다도 개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작업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게 됐나 봐요. 그때 남편은 3개의 대학에 지원을 했고 하나는 탈락했고 2개는 합격했어요. 한 곳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 다른 곳은 대전에 있는 국립대.
하필 두 대학의 면접일이 겹쳐 하나만 택해야 했어요. 면접 날을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대한민국 국립대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왜 우리가 국립대 전교수직을 그만두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공감과 댓글, 질문 모두 환영해요. 그럼 안녕.